자, 한편 어젯밤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어젯밤, 저희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서 한국을 찾았다가 출국이 정지되면서 곤비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지금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오히려 청년들이여 일어나 싸워라 라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돼서 저희 뭐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스탄 대사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지난해 국제선거감시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딱 1년 만에 6.3 지방선거를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한국을 찾았던 모스탄 전 대사는 한국 역사에서 사회 대변혁의 핵심이 항상 청년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의 가호 아래 부정선거로 장악한 독재정부와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조사활동을 마친 탄 전 대사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 저녁 7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장미공원 게이트 밖에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대국민 보고대회의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이 일어날 때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때이고 기회이며 시간이자 운명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훗날 역사책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와 조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함께 싸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다라고 답하고 싶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을 다시 강하게, 한미 동맹을 다시 강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진리와 선과 정의를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여러분의 운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횃불이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더 강렬해지길 원합니다. 훗날 역사책에서 이 순간이 기록된 페이지를 보게 될 때 당시 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일어나고 싸워서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고 기록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킨 수법이 현재 한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절에 홍콩을 중국에 넘긴 걸 가장 큰 실패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홍콩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추천해서 이 모스탄 전 대사가 그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맡았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위해 동원한 폭력과 폭압의 전 근대적 수법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요, 강력하고 평화적이며 비폭력적 저항으로 맞서면 그들의 잔인하고 잔혹한 무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압제와 부정의 그리고 사기에 맞서는 여러분의 싸움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번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는 조사단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정식으로 보고서 발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갔던 이제 프랭크 박사도 그렇고 모스탄 전 대사도 그렇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분들은 미국 내에서 한국에 있었던 부정선거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프랭크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네바다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행사가 있냐면 프로드 서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드 서밋. 그러니까 지금 각종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에 대한 종합 컨퍼런스, 전국적인 규모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미국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프랭크 박사가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배넌도 주 스피커로 나오고, 그리고 RFK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부 장관도 지금 주 강사로 참석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 지금 사기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하다못해 전화 사기, 스캠하는 그런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선거 사기, 일렉션 프로드,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프랭크 박사가 그 서밋에 참석을 해서 일렉션 프로드에 대한 부분에서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6.3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미국에서 공론화되는 그러한 과정도 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탄전대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더글러스 프랭크 박사를 비롯해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 그리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 박주연 변호사,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 서미란 교수, 지금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서 부방대장을 맡고 있는 서미란 교수, 그리고 또 자유와 혁신당에서 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금숙 박사, 이런 분들이 강사로 총출동해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처참하게 짓밟혀 왔었던 대한민국 참정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폭로하고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부정선거 사례들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프랭크 박사는 계속 예의주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이클 린델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린델이 그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 미국에다가 지금 알리고 있다. 린델 TV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원래는 한 번만 특별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매일 지금 한국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잃었다. 한국은 대통령을 잃었다. 그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거, 그러니까 탄핵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이었는데 잃었다.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이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거꾸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뜨거운 열기, 이런 뜨거운 시민운동의 열기가 내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다가 야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미국에서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국회도 역시 이렇다라는 말도 합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이죠. 과학자로서 바닥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를 좋아한다라고 본인의 성향을 밝힌 이 프랭크 박사는요. 매의 눈으로 한국 선거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의 도구 상자가 전부 다 사용해요. 전부 다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국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선거 사례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1년에 이미 한국에서 심각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IP 공격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주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IP 공격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IP 공격이 있었는지 그거를 선으로 그려주는 그 모습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간 그러한 그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한국에서 미국의 IP 공격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1년에 이미. 그게 어딘지 궁금했다. 근데 그게 A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A웹이 한국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2021년 린델 대표가 제작한 절대적 interference, 절대적 개입이라는 absolute interference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프랭크 박사가 출연합니다. 조사단의 IT 분석팀과 상견례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프랭크 박사에 따르면 이번 6.3 선거에서도 조작 알고리즘 패턴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부정선거의 모든 도구 상자를 총동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프랭크 박사가 본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었냐면 패트릭 번, 재작년이죠.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삼총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이 패트릭 번인데 이들이 한 역할이 뭐였느냐? 온라인으로 해킹에 들어와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전산 조작을 막기 위해서 해킹에 들어오는 서버를 공격하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역추적해가지고 그 IP 주소를 쫓아 들어가서 그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개표할 때 이 선거 조작을 하지 못하게 온라인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해주었던 그 삼총사가 바로 패트릭 번이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죠. 근데 이 패트릭 번이 프랭크 박사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다라는 이야기. 프랭크 박사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역추적해서 그러한 알고리즘을 거꾸로 파헤쳐내가지고 알고리즘을 깰 수 있는 길을 찾아낸 인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기기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크 박사가 실제로 그 개표소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개표기 개표기 기계를 보여주면서 여기 봐 이거 여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러면 이미 오염된 거다라는 거죠. 예. 노트북이라는 거는 뭐냐,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 기기가 전부 다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전자기기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프랭크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웹 본부가 한국에 있다는 건 놀랍지 않았다. USAID, 미국 국제개발처가 후원하는 A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곳의 재원 지원을 중단해버렸죠. USAID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무능한 바닷속에서 부패의 산이 번성한다라는 영상을 띄우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정부와 싸워달라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운동을 이끌고 싶다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바로 그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NMP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국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러한 국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로 외치는 그런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에 법을 바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프랭크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랭크 박사는 여러분의 운동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분의 전쟁에 합류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권력이 있고 한국 정부는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같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자면 공산당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부정선거 카르텔의 축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와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흐트리고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적대시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인정 안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사탄인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덮어주는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인 겁니다. 모스탄 전 대사와 프랭크 박사가 무대에 오를 때에는 좌중이 USA, Stop the Steal을 연호하면서 미국에서 온 손님 예우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자, 한국 측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았던 황교안 대표도 선거 정의 회복을 위해서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 규모의 청년운동에 희망을 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20, 30대가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주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투표함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핸드볼 경기장 주변, 이곳을 일컬어서 저 안에 380개의 투표함이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다 들통이 나서 이제 숨길 것도 없다. 3만에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고 저자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뚫린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왜 청년들이 모여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이 설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380개의 투표함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린델 회장이 프랭크 박사 일행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연히 왔던 게 아니다. 황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온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프랭크 박사라는 분이 그냥 어술하게 나비 넥타이 메고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즐거운 말을 하고 웃고 하니까 사람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 수학가고요. 예,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막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공이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린델 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정선거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민경욱 전 국회의원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재선거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오스트리아 우편 투표에 넉 장의 봉투가 풀이 약해서 떨어졌는데, 이 우편 봉투가 떨어졌는데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감시 없이 선거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4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선을 다시 재선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왜 지금 뭐 몇만 명의 표가 모자랐다고 이야기하는 6.3 지방선거는 재선거를 못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선거 기간에 베를린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6시 이후에 투표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던 상황이 벌어졌, 마라톤 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 통제되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출구조사 6시부터 발표를 하는데 6시 이후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 참정권 침해당했다 해가지고 소송 걸어서 재판 판결 받아냅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는 지 2년이 지나서야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선례들은 없는 게 아니다.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거 알지만 어차피 결과를 바꿀 수 없을 만큼 작은 숫자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는 이런 의지박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바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재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실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논점을 흐리는 사람이다라고 민 의원은 이야기하죠. 자, 재선거는 선거가 잘못됐으니 재선거하는 겁니다. 부실로 재선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좌파들이 부실선거다라고 자꾸 그 단어를 종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선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재선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지혜롭게 처음에는 재선거만 얘기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재선거 관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졌는지 부정선거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거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바뀌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부정선거라는 얘기 안 하면 절대 안 돼라고 강요해가지고 구호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다시 선거를 하자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 전 의원은 6년 2개월 전에 부정선거 투쟁을 했을 때에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이런 분들이 없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고 우울감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정의를 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많게는 10만 명 안팎의 국민들이 운집하고 있는 이러한 잠실 현장을 둘러본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민경국 의원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접 만나보신 분들. 마술쇼 하고 다니는 거 보신 분 계시죠? KUJIT의 한국 측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한국 측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증거들, 흔적들을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자, 선거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박 변호사는 말합니다. 선거 무효의 당위를 거듭 역설한 겁니다. 자, 작성 중인 증거 보전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전국에 14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 이거 심각한 거죠.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 이송 기한을 위반했고 관리 부실로 투표지의 무결성에 의문이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들이 뭐 70%가 나왔니 어쩌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 불일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방대 요원들이 그리고 참관인으로 들어갔던 참관인들이 실제 투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를 발을 정자로 다 표기를 한 겁니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다 표시를 한 겁니다. 아무리 실수가 있다고 해도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숫자와 왜 그 참관인이 직접 하루 종일 거기서 발을 정자 써가면서 확인한 인원과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표지 한 장 한 장 다 대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들의 존재, 봉인지의 훼손, 투표함 관리 부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진 자료, 영상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또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검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요,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무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 잠실벌 대정부 투쟁에 이정표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한 통 속이다라는, 같은 밥 먹는 식구다, 한 식구다라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가져간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쩌다가 부정선거 부방대 활동에 앞장을 서게 됐느냐? 민경욱 전 의원 재판장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인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무효소송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이런 부정선거 흔적들이 있다고 제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거는 증거로 채택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증거 채택이 안 되고 다 거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거부할 증거가 아닌데? 확실한 증거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아무리 증거를 봐도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판사가 너무 뻔뻔하게 그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다 잘라버리는 걸,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서게 됐다라는 이야기. 부정선거 척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유일의 정당 자유와 혁신당은요, 부정선거 증거 수집 및 분석에 힘겨운 소임을 다한 서미란 교수와 위금숙 박사까지 무대에 올라서 부정선거의 증거 사례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아예 법을 무시하고 선거 관리를 한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영상과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면서 충격적인 실태를 국민에게 분노해서 참담한 참정권 현실, 이거 목도한 청중들이 같이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다. 4시간 동안 일이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서 교수는 천태만상 부정투표지를 공개한 뒤에 이런 투표지들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선거 결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부실을 넘어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위 박사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법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거짓을 참이라 이야기하며 참을 거짓이라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관위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 선구자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민경욱 의원 극우 음모자라는 조롱 속에서도 오랫동안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욕먹으면서 싸워온 덕분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번에 6.3 선거를 비롯해서 총체적인 선관위의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직접 당사자로 조작된 선거 결과 때문에 낙선된 피해자였다.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차가운,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선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든 것이 사전투표에서 조작되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싸워왔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 진정한 참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통계가 조작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이런 일을 끝내야 된다. 이제는 끝내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는다면 나는 목숨 걸고 나서겠다. 피가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먼저 바치겠다. 전한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내 목숨 먼저 바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있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어젯밤이죠. 한국에서는 있었던 이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발표 대회,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 생중계했던 거 올려놨고요. 지금 황교안 TV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 전한길 뉴스 채널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꼭 챙겨서 보시고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